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메타버스, AI, 의료, 개별적으로는 비만, 화장품 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돈만 많다면 모든 종목들을 다 사고 싶지만 상황상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은 유명하고 안정적인 종목들을 보통은 사려고 하죠.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섹터로만 본다면 반도체에 가장 적합한 대장격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은 수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면서 이상하리라만큼 상승할 때 조금, 하락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내리는 것들이 보통인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라고 한다면 지수주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 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는 한때 굉장한 큰 폭으로 시장을 주도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2차 전지 또한 에코프로 계열사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소위 자문업에서도 많은 추천들이 있었던 섹터죠. 하지만 시대는 좀 변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종목들 자체들의 관심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내용은 국내 시장이 아직도 기대감이나 재료 퍼포먼스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섹터가 어디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왜 바이오 섹터를 선택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바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개별적인 섹터를 제외한다면 가장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종목들이 나올 만큼 역시나 섹터 쪽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섹터인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을 이끈 명실상부 대표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대표적으로 키트루다가 보통 생각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연 1조 원 수익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 되었고, 또한 한때 코스닥 시총 1위에 랭크를 걸어둔 적도 있었던 기업입니다. 물론 현재는 에코프로비엠에게 다시 이제 1위를 내준 상태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섹터는 어쩔 수 없이 소문과 뉴스들, 그리고 기업들의 가치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오 성격상 접근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나 일정들이 알기가 꽤 복잡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내용을 공유를 하더라도 내용들을 흡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테오젠의 CEO 박순재 대표는 국내 인터뷰 중에서 국내 기업에서 바이오가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조건들도 까다롭고 승인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해외 바이오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하던 일들이 중단이 되고 도산까지 되고, 심지어 이제 빚을 져가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폭이 너무나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섹터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거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뭐 과거라고 해봤자 6일 전에 내용이 나왔었던 이제 이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추가적인 뉴스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거든요. 이는 8개 상위 종목 중에서도 바이오가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뜻을 밝힐 수가 있는데, 퍼으로 제약바이오가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총 8개의 기업 업종에서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유통, 제약바이오, 정유통신,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치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상으로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과거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기술력이 발전하고 현재는 기술 이전과 여러 협업을 통해서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 중심의 북미 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산업연구원의 지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해당 내용은 이제 어떠한 사이트에서 내용이 나왔던 건데요.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바이오 산업의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산업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도 제약 바이오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치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보면은 글로벌의 수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이제 뉴스들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에 이제 제목만 본다면 유전자 치료제 패권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금액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제목으로서는 뭐 유전자 치료제의 패권 경쟁 이렇게 내용이 나왔지만은, 사실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56조 원이라는 거. 이 숫자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는 바이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바이오 의학이라든지, 뭐 바이오 화학, 바이오 식품, 뭐 바이오 전자, 바이오 공정, 뭐 기기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현재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산업이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소문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겉으로만 돌고 있는 정보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보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을 고를 때는 정말 내부적인 것들이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흡수를 하셔야 되는데, 영문에서만 보더라도 바이오 기업들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서는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을 다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고 바이오 기업 안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한 번씩 제 개인 기준점에서 공부해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